예, 안녕하세요. 완전우선 국어 정우성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 리트 29번부터 3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냉각 관련된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문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지문은 좀 여러분이 뭘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냐면 글의 어떤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1문단에서 먼저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 글에 화제가 등장을 합니다. 뭐 지금 제가 이 지문의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바로 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네, 레이저 냉각 바로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쪽부터 볼까요? 실제로 0K까지 문체 온도를 낮출 수는 없지만 그에 근접한 온도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한 방법이 하나가 레이저 냉각이다. 그러니까 0K 근접한 온도까지 낮추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레이저 냉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레이저 냉각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일단 1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1문단 바로 뭐에 관한 내용? 예, 레이저 냉각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레이저 냉각이 뭐 하는 거라고요? 물체 온도를 0K까지 낮추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내용 바로 뭐겠어요? 이후의 내용. 그렇죠. 어떻게 낮추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레이저 냉각을 통해서 0K의 온도까지 뭐 한다? 냉각을 한다라는 게 1문단이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1문단 이후에 바로 뭐가 나올 거야? 바로 요것에 관한 방법이 나올 거야를 뭐 하시는 거라고요? 기대하시고 보세요. 알았죠? 예, 글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읽습니다. 일단 그래서 1문단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문단을 보시면 좀 우리의 어떤 이런 기대를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냉각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예요? 레이저 냉각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레이저 냉각이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온도가 먼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들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레이저 냉각을 통해서 온도를 낮추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됐어요? 근데 이것에 관련해서 뭐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전제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배경 지식이 제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 문단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 이 문단의 내용은 일단 잘 읽어두시되 이게 중심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반드시 뭐 할 거야? 뒤에 가서 다시 쓰일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이런 내용들 잘 보관해 두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냐면 잘 키핑해 놓으라라고 합니다. 키핑, 그쵸, 여러분? 키핑해 놓으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요. 뭐 해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이 문단의 내용은 뭐 해야 되는 내용? 바로 잘 보관해둬야 되는, 키핑해둬야 되는 지문이고요. 바로 이 문단의 내용 잘 보관해 두시면 좋고요. 뭐에 관한 내용 일단 등장을 한다고요? 온도에 관한 내용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이제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줄. 이때 절대 온도는 원자들의 평균 온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으로 뭐 한다? 정의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말로 설명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아, 온도는 뭐와 관련돼? 원자들의 운동과 관련돼. 운동 속도와 관련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이 부분 매우 중요한 거 또 하나 이겁니다. 식이 나오면 여러분 지문 읽으시다가 수식이 나오거나 또는 비례식이 나오면 요거는 좀 뭐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메모를 따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학적인 어떠한 기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뭐 표시를 해도 괜찮아요. 메모 꼭 해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메모해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온도 얘기하면서 절대 온도의 정의 내지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절대 온도는 뭐에 비례하더라? 바로 원자들의 평균 운동 속도에 뭐 하더라? 비례하더라. 요 부분.
예,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냉각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그러면 뭘 떨어뜨리는 거야? 즉 봅시다. 온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하면 되겠어요? 예, 이 바로 운동 속도를 뭐 하면 되겠어요? 바로 낮추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셨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우리가 이 글에서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바로 레이저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 키핑한 내용 바탕으로 하면 여러분 결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뭘 이용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바로 운동 속도를 뭐 하면 된다? 떨어뜨리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한다? 그래서 3문단이에요. 3문단 어떻게 한다고요? 충돌시킨다라는 거죠. 알았죠? 충돌시킵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두실 게 있죠. 충돌시킬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죠, 여러분?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원자가 운동하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레이저가 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 관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운동량에 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문단 보시면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레이저를 이용하여 어떻게 원자의 운동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농구공과 야구공을 이야기하면서 뭐해요, 여러분? 비유를 듭니다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주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의 레이저 빛을 쏘아 뭐하면 충돌시키면 원자의 속도가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원자의 뭐를요? 바로 레이저를 쏴서 뭐 한다? 충돌시키면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줄 볼게요. 이때 속도와 질량의 곱에 해당하는 운동량도 뭐 한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봐봐요. 원자의 운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뭐가 등장해요? 바로 운동량. 그래서 운동 속도를 낮추는 것, 그 뭐가 돼요? 운동량을 낮추는 게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장하냐면 여러분 수식 등장합니다.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운동량 바로 뭐와 관련돼요? 바로 속도와 질량의 뭐로? 예, 곱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운동량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면 여러분 충돌시키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얘가 운동량을 지니면 얘도 뭘 지녀야 돼요? 당연히 운동량을 지녀야 돼요. 따라서 얘의 운동량에 관련된 개념들 등장하게 되고요. 그게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광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빛의 파장에 뭐하는 뭐죠?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군요. 반비례하는 운동량을 지니고요. 그 다음 빛의 진동수에 뭐하는 역시 비례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또한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바로 요 과정만 봐도. 그래서 둘은 뭐한다? 반비례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원자에다 뭐 하면 레이저를 쏴면 거의 뭐 할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루비딘 원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하나 접근해 갑니다.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충돌시켜서 요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운동량을 가하면 뭐 하게 된다? 정지할 수 있다.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글을 좀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 계속 유기적으로 상상하면서 예측하면서 읽고요. 또 하나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뭐 해야 돼요? 풀려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원자가 정지한 순간 레이저를 뭐 하지 않으면 끄지 않으면 원자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멈춰야 되는데 또 다른 운동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자의 운동량을 따로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의 온도를 내리는 것은 뭐 하지 않아요? 간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즉 아주 딱 정확한 원자의 운동량과 정확한 레이저의 운동량으로 멈추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부분 세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도플러 효과와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멈추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 상황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정지하는 순간, 원자가 정지하는 순간, 그 순간 레이저 빛을 딱 뭐 할 수 있어요? 레이저 빛을 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해결책으로 뭐의 성질을 이용한다? 도플러 효과와 그 다음 두 번째 뭘 이용해요? 원자가 빛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자체는 여러분 뭐는 아니에요. 레이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레이저가 빛을 냉각시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역시 얘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봅시다. 얘가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역시 또 마찬가지. 요 정도. 도플러 효과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관련된 요 내용도 여러분 우리 아까 옆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와 같은 이 문단에 나왔던 내용과 같은 뭐예요? 키핑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배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경 지식을 뭐 하는가? 그래서 아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그 다음을 해결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글을 보시면 중심을 잡고 쭉 가요. 뭘 가요, 여러분? 레이저 냉각에 관한 내용을 쭉 가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들 어떻게 따로 좀 떼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 섞어버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정리해가면서 메인 흐름이 있습니다. 주된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가 또 존재해요, 여러분? 키핑해 놓는 또 다른 정보들이 있는 거 좀 구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 글은 좀 뭐가 중요해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되잖아요. 사문단 뭐에 관한 내용 나오겠어요? 사문단. 그렇죠. 요거에 관한 내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문단이 바로 뭐에 관한 내용? 도플러 효과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도플러 효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이처럼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동원과 관측자가 모아질 때는 멀어질 때는 파동의 진동수가 더 작게 감지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 비례식으로 표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례식 관련된 내용 아까 수식 비례식 얘기 드렸지만 어때요?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동원과 관측자가 뭐해질 때는 멀어질 때는 그러면 여러분 파동원과 관측자가 멀어지는 거니까 뭐야? 둘 사이에 뭐가? 거리가 커질수록 됐죠 여러분? 커질수록 파동의 진동수가 더 작게 감지돼요. 그럼 뭐죠? 진동수인가요? 파동의 진동수는 작게니까 뭐죠 여러분? 진동수와 거리는 뭐한다 여러분? 거리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뭐 해요 여러분? 진동수는 뭐 하게 되고요?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곧 뭐와도 관련돼요. 거리와 그리고 또 뭐요? 지금 얘기한 바로 진동수는 뭐 하구나? 그렇죠? 반비례하는구나.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헷갈린 게 요거 때문에 좀 미리 써놓은 건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다음 진동수는 뭐 한다고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원래의 진동수와 감지되는 진동수의 차이는 뭐에 비례해요?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뭐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는 이러한 차이는 여러분 또 뭐에 비례하게 된다고요? 속도에 비례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됐죠 여러분?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레이저 광원에 다가서는 원자의 레이저 빛의 진동수는 다가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다가섭니다. 그러면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진동수는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게 감지되고 레이저 광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레이저는 진동수는 더 어떻게 해요? 낮게 감지가 되게 된다. 바로 봅시다. 이게 3문단 요거 내용이죠. 도플러 효과에 관한 내용.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5문단 봅니다. 한편 뭐 내용 나와요? 당연히 요거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에 관한 내용을 등장을 하고요. 예, 모든 진동수의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에 따라 있다? 진동수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고유한 진동수, 즉 뭐의 진동수만?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흡수한대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게 여러분 뭘 흡수하는 거예요? 바로 공명 진동수의 빛만을 뭐 하게 된다 여러분? 예, 흡수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 예, 등장하게 되고요. 이것은 예,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인 E1에서 그보다 더 높은 특정 준인 E2로 옮겨가는 것만 뭐 하기 때문에 예,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의 에너지는 바로 준위값이 뭐에 해당한다? 예, 델타 E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가 등장해요? 바로 뒤에 그렇죠.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그림 등장해요? 바로 이런 그림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E1 그리고 이게 E2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E1에서 E2로 올라가기 위한 요 준위값이 바로 뭐가 돼요? 델타 E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바로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더질 봐주시고요. 됐죠? 좀 삐뚤어졌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요 내용은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요 내용이 우리가 이 글의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 다시 돌아와야죠. 이 글은 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렇죠. 레이저를 통해서 온도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어떤 문제가 걸렸어요? 바로 정지하는 순간 레이저를 끌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요거가 이 해결책을 위한 뭐였다고요? 배경지시 키핑해 놓는 정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요것을 뭐예요? 통해서 합쳐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몇 문단? 5문단에서 뭘 하겠어요? 요거에 대한 뭘 하는 거 당연히 답을 또한 보여주겠죠. 물론 힌트는 뭐겠어요? 바로 이 부분 도플러 효과와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 부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레이저 냉각을 수행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어떤 원자의 집단을 사이해주고 레이저 양쪽에서 레이저 빛을 원자에 쏘되 그 진동수를 원자의 진동수보다 뭐 한다? 낮게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양쪽에서 쏘되 뭐 한다고요?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예, 쏘는 레이저의 진동수를요 뭐 한다고요? 공명 진동수보다 뭐하게? 예, 작게 합니다. 됐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원자가 한쪽 레이저 빛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예. 여러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레이저를 이렇게 쏴요. 근데 원자가 어떻게 해요? 레이저가 쏘는 방향이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요렇게 올 때 요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뭔 얘기죠? 둘 사이의 거리가 그렇지.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아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원자를 어느 쪽으로 레이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됐죠? 움직이면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얘기했지만 뭐 하게 돼요? 이동하니까 뭐예요? 거리가 뭐해졌어요? 줄어들었죠. 따라서 진동수가 뭐 하게 돼요, 여러분? 진동수가 늘어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움직이는 값의 중에 자신의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면 그럼 이제 뭐야? 이렇게 진동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시다? 쏘는 레이저가 공명수보다 작았는데 진동수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공명 진동수가 될 수 있고 그 순간 뭐 하게 된다고요? 바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됐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흡수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곧 뭐 하겠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충돌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델타 E보다 뭐하지만 작지만 원자는 무엇 때문에? 도플러 효과 때문에 공명 진동수를 갖는 광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낮은 줄이 E1에서 E2까지를 뭐 할 수 있어? 올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안정해진 원자는 잠시 후에 델타 E에 해당한 원자를 갖는 전 광자를 뭐예요? 방출하면서 여러분 뭐 하게 되죠? 에너지를 내려놓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바로 뭐가 되죠? 원자의 운동 속도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또 원자가 광자를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임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몰아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자의 속도에 방향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뭐 하게 되죠?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 온도는 뭐 하게 된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바로 요 내용이에요. 뭐 말인지 아셨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레이저 냉각에 관한 글이었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은 뭘 제시했어요? 중간에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바로 온도에 관한 개념 제시했고요. 그리고 도플러 효과와 바로 빛을 선택적으로 원자가 흡수하는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사실 약간 복잡해 보인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구분해내지 못한 부분이 클 겁니다. 아셨죠? 중심이 되는 거는 잡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 추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았죠? 바로 그랬어요. 예, 이해 되셨으면 문제 곧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고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는 여러분 답은 2번입니다.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이저 냉각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원자의 성질을 이용한다.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렇죠. 이 부분이죠. 바로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광자만을 뭐 하게 돼요? 흡수함으로써 온도를 떨어뜨리는 바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4번의 문제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좀 오답이 좀 많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거 44번 몇 번이냐면요.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볼게요. 1번은 여러분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선지를 꼼꼼하게 안 보시면 헷갈립니다. 선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잘 봐요. 1번 선지. 다가오는 원자에 공명 진동수의 레이저 빛을 쏘면 원자 내부의 전자가 델타 E에서 E1에서 E2로 이동하게 된다.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맞지 않나? 잘 보셔야죠. 봅시다. 우리가 이 글에서 여러분 봤던 거 뭐였죠? 레이저를 쏠 때 그 레이저의 진동수는 뭐라 그랬어요? 공명 진동수보다 뭐 했어요, 여러분? 작았죠. 대신 뭐 했어요? 대신 원자를 이동시킴으로써 뭐 했어요, 여러분? 거리를 줄였죠. 그래서 진동수를 느린 거잖아. 이해되었습니까? 다가서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볼게요. 다가서는 원자의 공명 진동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이 레이저의 어떤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명 진동수보다 더 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 돼요. 흡수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흡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원에서 2투로 올려보내지 않는다고요. 1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릴 만한 선지가 몇 번 선지냐면 3번 선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3번 선지 볼게요.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델타 E로 일정하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요. 방출하는 건 델타 E가 일정하다. 이건 나와 있어요. 델타 E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요거 좀 헷갈릴 만한 게 원자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게 델타 E로 일정한 거니까 이건 뭐 얘기하죠? 흡수하는 것도 델타 E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흡수하는 것도 델타 E다. 그런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때 흡수된 광자의 에너지는 델타 E보다 뭐 하지만 작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E보다 뭐라고 했어요? 작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야? 일치한다? 그럼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원자가 흡수하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쏘는 건 그래요. 델타 E보다 작죠. 맞죠? 델타 E보다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시켰죠? 지금 우리가? 이동시켰죠. 그럼 진동수가 뭐 해져요?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봐봐요. 진동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모두 커진다는 얘기예요. 운동량도, 즉 에너지도 커진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흡수하는 것도 델타 E가 되는 거고요. 방출하는 것도 델타 E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됐어요? 바로 그래서 답은 몇 번? 여전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됐어요? 예, 그리고 3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윗글에 따를 때 보기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인데요. 일단 뭐 여기에 나와 있던 이러한 실험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볼게요. 양쪽에서 여러분 공명 진동수가 몇이에요? 500 헤르츠입니다. 500헤르츠인데 몇의 음파를 발생시켰어요? 498. 아까 했던 대로 공명 진동수보다 뭐 했어요? 좀 낮은 걸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잘 봅시다.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가까워져야 되죠. 왜요? 작으니까.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V로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일 때 소리가 공명합니다. 이게 바로 공명 진동수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볼게요. V의 속도로 오른쪽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오는 어떤 소리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여도 소리 나겠어 안 나겠어? 똑같죠. V의 속도로 움직이면 소리가 나겠어. 기억은 가능한데 문제는 여러분 니은의 EV입니다. EV. 근데 EV니까 여러분 속도가 더 높아진다. 아까 얘기했죠. 봅시다. 여러분 진동수가 높아지는 차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V의 속도로 이동할 때 이만큼이 추가가 돼서 500이 된 거죠. 498에서 500.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속도가 EV란 얘기는 비례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동수의 그 차이도 더 늘어나요. 즉 500보다 더 높은, 아마도 아까가 2였으니까 EV는 4가 늘어나서 몇이 될 가능성이 커요? 502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니은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공명 진동수만을 흡수하는데 500이는 공명 진동수가 아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왼쪽 스피커를 끄고 움직이면 여러분 이건 뭐가 돼요? 지금 없잖아요. 오는 거 자체가 공명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뭐만 한 거야. 만약 레이저로 따진다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충돌시켜야 되는데 얘만 이동시키고요. 원자만 이동시키고요. 레이저는 쏘지 않은 상태니까 디귿은 아예 상관이 없게 되죠. 답은 몇 번? 여러분 1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마지막 문제 32번 문제고요. 아마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니까 루비듐과 리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원자량은 누가 더 커요? 루비듐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누가 더 큽니까? 역시 루비듐이 더 커요. 근데 여러분 빛의 파장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흡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보기는 무조건 뭐와 연관시킨다? 지문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생각하실 거 봅시다.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 거니까 파장 흡수한다. 뭐 떠올리셔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죠. 공명 진동수를 떠올리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봐봐요. 공명 진동수를 떠올리려고 봤더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공명 진동수가 아니라 뭐예요? 파장이잖아요. 파장. 그러면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보셔야죠.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어떤 관계였어요? 여러분 아까 봤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명하는 파장이 누가 더 높아요? 지금 공명한 파장이 루비듐이 더 높죠. 하지만 루라고 쓸게요. 그리고 리튬, 리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공명 진동수를 따진 거예요. 루비듐의 여러분 공명 진동수와 그 다음에 리튬의 역시 공명 진동수를 따지면 여러분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파장은 얘가 더 높았으니까. 그렇지. 반비례하니까. 뭐가 더? 리튬이 그렇죠. 공명 진동수가 더 뭐 한 거예요? 더 높은 거죠. 그래서 1번 선지 볼게요. 리튬의 공명 진동수는 루비듐의 공명 진동수보다 더 뭐하다? 크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됐어요? 바로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원자가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은 리튬 원자가 루비듐 원자보다 작다예요. 광자의 운동량.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따지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따지셔야 돼요? 뭘 따지셔야 돼요? 흡수하는 광자의 운동량. 뭘 따져야 돼요? 그렇죠. 흡수하는 거니까 역시 공명 진동수 따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운동량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뭐와 관련돼요? 진동수와 뭐의 관계? 운동량의 관계 찾으셔야죠. 바로 뭐예요? 공직명수 뭐죠? 이 부분이겠죠. 바로 진동수와 운동량의 관계.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그러면 여러분 운동량으로 따지자고요. 운동량으로 따지면 여러분 볼게요. 지금 진동수가 공명진동수 리튬이 더 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과 비례하는 운동량도 여러분 당연히 어떤 게 더 큰 거겠어요? 바로 리튬이 더 큰 거죠.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번 선지 뭐라고 그랬어요? 리튬 원자가 루비늄 원자보다 뭐하라고 그랬어? 작다라고 그랬잖아. 지금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작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봐주시면 좋고요. 3번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리튬 원자의 운동량이 루비늄 원자의 운동량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맨 처음 나왔던 우리가 뭐 얘기했던 바로 운동량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이죠. 속도가 뭐하다면 그렇죠. 같다면 질량과 비례할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질량은 여러분 누가 더 작아요? 리튬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리튬이 루비늄보다 더 작다가 맞죠. 3번 선지 가능한 이유입니다. 4번 루비늄 원자의 레이저 냉각을 일으키는 레이저 빛은 같은 속도의 리튬 원자에는 냉각 효과가 없다. 이 얘기는 왜 그래요? 냉각하려면 여러분 뭐에 맞아야 돼요? 바로 그렇죠. 공명 진동수가 맞아야 하는데 둘이 어떻습니까? 같지가 않죠. 얘가 더 커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5번 볼까요? 리튬 원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킬 때 이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5번 선지 헷갈립니다. 잘 봐요. 리튬 원자 레이저 냉각을 일으킬 때는 레이저 빛의 파장을 670보다 더 큰 값인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애매한 게 아까 뭐였죠? 공명 진동수 얘기하면서 뭐 했어요? 공명 진동수가 더 작게 설정해야 됐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하재요? 더 큰 값으로. 근데 이거 맞거든요. 왜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공명 진동수고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파장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공명 진동수를 더 작게 한다는 얘기는 파장과 진동수가 뭐 하니까요? 반비례하니까 파장은 뭐 하는 게 맞아요? 파장은 더 크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진동수는 작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근데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하니까 파장은 더 크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670보다 더 크게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문제 좀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바로 제가 중간에 여러분 어때요? 적어놨던 수식과 비례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해결해야 되는 요런 그렇죠? 여러분? 부분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해결하시면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아셨죠? 잘 적어두시고 나중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